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국민의당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광주 전남 경선은 이 사실상의 결승전이지만 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는 현장 투표 방식이어서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의 첫 순회 경선 지역은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제주도입니다. 광주 5곳과 전남 23곳 등 30개 투표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개표는 각 투표소에서 하지만 결과는 거점 투표소인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저녁 8시쯤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초반 판세를 결정지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결승전으로 꼽히는 만큼 광주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투표권에 있는 19세 이상 국민이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만 약 5만 명 정도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인단을 따로 모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선에 얼마나 참여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시군구별로 한개 꾸린 투표소를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 데다 비가 내리는 날씨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투표 참여자가 적으면 조직을 동원하는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도 정당으로서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대리투표, 중복투표 등 투표 부정을 막아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력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새 후보들의 승부는 물론 국민의당의 경선 흥행 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민주당도 오늘부터 호남권 ARS 투표를 시작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다음 달 10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별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수와 순천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을 뽑게 될 여수시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국민의당 이정만, 민중연합당 김종근, 무소속 박남조, 최처중 후보가, 순천시 나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영구, 국민의당 김호준, 무소속 이명옥, 최진도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며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불법 고리사채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어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혜경 의원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광양시 의원 수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이 의원에 대해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인근 어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름띠가 주변 해역으로 퍼지면서 어장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인양 현장 주변 해역, 황갈색의 기름띠가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기름 유출 소식에 새벽부터 어선을 몰고 나와 현장을 확인한 어민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봐보시오, 이게 지금 미역에가 붙으면은 이거 냄새가 나겠는가 안 나겠는가 지금 채취하는 그 것인데. 세월호 선체 아래에 보이는 노란 띠를 비롯해서 방제를 위한 장치는 일부 마련됐지만 유출되는 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거차도는 60여 세대가 사는 소규모 어촌. 주민 대부분이 멸치잡이와 미역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수확철 바다로 흘러든 기름은 치명적입니다. 3년 전 참사 당시에도 기름이 양식장을 덮쳐 생업이 끊겼고 대부분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민들 지금 굉장히 걱정이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 어민들 피해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뚜렷하게 어떤 정리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지난 2015년 10월 인양시 기름 유출을 막기 위해 세월호 잔존류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던 해양수산부. 그러나 당시 접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분류된 잔존류만 50kl, 250드럼 가까운 기름이 아직 세월호에 남아 있습니다. 눈물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할 줄 예전에 2014년도 세월호 첫 했을 때 그때
별과는 다를 것이 그렇게 많은 기름이. 인양 업체 측은 동거차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생업을 망치고도 자식 잃은 부모들 앞에 숨죽여 버텨온 동거차도 주민들. 현실적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가 옮겨질 목포 신항도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으로 사용될 컨테이너가 주말부터 들어오는 등 이달 말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 신항 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철제부두 중앙에 쌓여있던 컨테이너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세월호가 부두로 옮겨진 뒤 뻘 제거 등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옆 자동차 적치장과 격리하기 위해 컨테이너 외벽이 설치됐습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를 비롯해 미수습자 가족 등이 머무를 컨테이너 55통도 이번 주말부터 들어옵니다. 7월 30일까지 컨테이너 55개를 사용한다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필증을 교부하였습니다. 광 케이블과 전기선 설치 등 목포 신항 안쪽은 물론 인근 도로에서도 각종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거치를 앞두고 각종 대책회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수부에서 목포 신항 세월호 거치를 앞두고 첫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목포시도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세월호 지원 대책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유관 기관과 우리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우선 점검해보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도 이달 말부터 경비와 교통 관리를 위해 경찰관 50여 명을 목포 신항 주변에 배치합니다.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맞을 준비가 목포 신항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차면이 100개 이상인 공공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엔 반드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면이 200개 이상인 경우엔 급속 충전기도 1대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920여 대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올해는 550여 대가 추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오는 5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현충공원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총 사업비 57억 원을 들여 고흥문화회관 인근 15,000여 제곱미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충공원 조성 사업이 공정률 60%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형물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공원이 조성되면 지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관광객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광과 매화꽃을 감상할 수 있는 광양시 다음연일 땐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매화마을 주변도 다양한 관광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라도 기행 김종태 기자입니다. 섬진강을 끼고 도는 50리길로 광양시 최북단에 위치한 다안면. 예로부터 영우남의 관문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온다는 매화마을은 항상 관광객들로 만원입니다. 매화마을은 새하얀 눈이 덮인 듯 매화꽃이 남녘의 언덕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단아한 꽃망울을 터뜨리며 그윽한 매화향을 대지 가득 내뿜습니다. 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되게 좋고요. 섬진강 바라보니까 이제 탁 트이는 기분이라서 기분 전환도 되고 되게 좋네요. 매화마을을 끼고 도는 푸르른 섬진강을 따라서는 테마길이 들어서 있습니다. 테마길은 폭 3m 규모의 도보 여행길로 곳곳에 자전거 길과 공원이 들어서 관광객들의 힐링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섬진강을 오게 됐는데요. 탁 트인 조망이 참 좋았고 꽃들도 많고 볼거리가 참 많습니다. 매화마을에서 잠시 발길을 돌려 인근 느랭이골에 오르면 또 다른 풍광이 기다립니다. 웅장한 편백나무 숲과 테마정원은 도심 속 지친 심신을 달래주고 야외에서 색다른 글램핑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느랭이골은 밤이 되면 형형색색의 야간 조명과 함께
화려한 빛의 향연을 펼칩니다. 다안면에는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도 풍부합니다. 섬진강에서 잡히는 맛 좋은 제첩과 참깨로 만든 계절 음식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관광공사가 한국의 대표 관광지 100곳 가운데 하나로 선정한 광양시 다안면. 천혜의 자연 경관을 토대로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아름다운 테마 관광지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LF스퀘어 광양점이 개점 2달을 맞아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감사 행사를 펼칩니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LF스퀘어 광양점 2층 테라스에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리마켓 행사를 열고 벼룩시장과 매장 내 보물찾기를 통해 고객들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또 버스킹 공연과 어린이 인형극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이 같은 프리마켓 행사를 당분간 매 주말마다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의 특산물을 활용한 테이크아웃형 음식 조리법이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순천시는 오는 5월 열리는 푸드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할 지역의 대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접수를 받아 전문가 멘토링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기존 음식의 틀을 벗어나 순천의 개성을 담은 음식을 개발하고 푸드 페스티벌을 통해 상품화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봄 가뭄에 대비해 섬지역 정수장과 해수 담수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권 관리단과 함께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삼산면 초도 정수장 등 정수장 3곳과 해수 담수화 시설 17곳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